주부 10단 이정미 대표.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발명가 CEO다. 밤낮 없는 아이디어 찾기는 당당히 사업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성공을 향한 도전길에 올랐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7.8기의 집념. 그녀의 도전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관심이 큰 사업으로 일군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정미 대표의 사례인데요. 이정미 대표는 순전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어떻게 사업화할까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오름틀을 기반으로 여기 보이는 양념틀을 만들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줌마 주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CEO이고요. CEO를 향한 도전은 15년 전 평범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하루를 열었던 그녀. 매일 아침 그녀의 첫 일과는 조간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신문 속에 등장하는 세상 밖 소식은 언제나 그녀의 호기심을 키워줬습니다. 틈틈이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지혜를 담기 위한 그녀만의 노력이었죠. 주부이자 워킹맘으로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고, 고단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디서든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는 그녀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배움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녹아든 생활은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살림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녀를 들뜨게 했죠.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며 노트를 빼곡하게 채웠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녀의 샘솟는 아이디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만은 없던 활기도 생겨났습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그녀를 탈출시켜주는 유일한 틈새였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이디어가 쏟아지던 그녀. 드디어 그녀가 발명가의 길로 들어선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죠. 평소 답답한 속옷 패드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그녀. 자신이 직접 그 답답함을 개선해보기로 했습니다. 초보 발명가의 출발이었죠. 실제로 통풍 패드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서 별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거 특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가네요. 12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특허는 가능하다는데 120만 원이 들어간다. 당시 본인에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정미 대표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2002년에 실제 브래지어 통풍 패드로 특허 출연을 받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드디어 특허를 받으며 발명의 가치로 인정을 받은 그날, 그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브래지어 패드라는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개발했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특허를 받았으니 속옷 회사에서 너도 나도 제품화 해줄 것이라 기대에 가득 찼는데,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특허 등록 다 받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특허 등록만 받으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고 뭐 개발하고 이런 거를 비용을 다 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실망도 잠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까치가 정전의 주범이라는 얘기에 그녀가 직접 까치 퇴치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날부터 바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거리 곳곳의 전신주를 살피고 직접 환경조사에 나섰죠. 도서관과 서점을 돌며 각종 전문 서적과 자료를 구해 공부했습니다. 까치의 생태와 습성을 연구해서 퇴치 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 발명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설계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특허 출원을 냅니다. 물론 이미 과거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시너지가 났겠죠. 그 시너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자마자 출원을 해서 특허를 획득하자마자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 여부를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식경제부에 아이디어 상업화에 대한 지원 옥모 사업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면 늘 길이 보인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지름길도 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길은 놓여 있으니까요. 이정미 대표도 실제로 지원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며 저절로 소식통이 됐던 그녀는 발빠르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창업에 나섰습니다. 한전에서도 해결 못한 조류 퇴치기를 개발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이제 드디어 성공이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상용화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 1차 시제품만이 완성된 상태였고 제품화를 하기 위해선 인증 절차부터 갖가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게 테스트를 하시고 오셔야지 저희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안 돼요. 지금 검토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모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번 조류 퇴치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의 손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이런 일이었구나. 그때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뜻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게 두 번째 실패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 틈틈이 아이디어 찾기는 계속됐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세 번째 기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죠. 꽁꽁 얼려둔 다진 마늘 때문에 고생을 하던 그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도전이 됐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일명 절단기였습니다. 잘 안 잘라지기 때문에 손이 베어질 것도 같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마늘 냄새가 너무 손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늘 냄새를 지우려고 손을 씻어도 비누를 씻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모형까지 일사천리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절단기 아이디어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었고, 이때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얼음 용기였습니다. 양념을 다져서 이렇게 용기에 담아두고 사용하면 보관도 쉽고 사용도 편리할 것이란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이디어 스케치가 일사천리로 완성됐습니다. 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쪽쪽 아이디어가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변리사를 찾아갔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특허출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밑부분을 누르면 어느새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발명가로서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허출원 될 수 있도록 참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진행해보죠. 특허 출원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봤더니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창업 프로젝트로 도와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죠. 그리고 수혜자로 선정이 되고요.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마자 그녀는 아이디어에만 머물러 있던 양념 보관용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얼음 용기의 원리는 쉽고 간편했지만 사용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얼려둔 양념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용기의 소재를 바꾸면 어떨까? 그녀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실리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색이 배어들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각종 문헌을 찾아보며 소재 찾기에 나섰죠. 쿵하면 통하는 법이었으니 그녀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소재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빙과류 포장지가 그것이었죠. 와, 이거다. 요런 재질로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어떤 재질인지 알아봤죠. 일단 P2라는 그런 재질이었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쭈쭈바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되겠구나. 소재를 찾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용기 디자인에 들어갔죠. 보관용기 한 칸 한 칸 용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용기의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살림 9단, 주부 10단의 노하우를 담아 세밀한 제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완벽한 제품이 그려지는데 막상 시제품을 만들어보면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용기의 두께 조절이 관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역시 개발이는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명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되겠지.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도전을 했죠.
또다시 실패할 수 없었던 그녀. 포기를 몰랐던 그녀는 거듭된 시행착오 속에서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지금 제품 이제 최종 검토하고 있는데요. 잘 여다 줄 수 있도록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발에 걸린 시간만 2년여.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 여보세요? 아, 완성됐다고요? 바로 갈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성품이 출고되었고 가슴 졸이던 첫 제품을 테스트했는데요. 드디어 성공이었습니다. 이 작은 양념 덩어리가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 세상을 얻은 것 같았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회사의 모습을 만듭니다. 이제 실제 제품도 나왔고 이 실제 제품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JM 그린이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이 제품에는 알알이 쏙이라는 제품명까지 만듭니다. 그리고는 판로 개척에 나선 거죠. 언제나 정부 지원을 활용해 제품 개발에 나섰던 그녀. 이번에도 역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전시회의 단골 주자가 됐고 방송에서도 얼굴을 알리며 입소문 내기에 집중했죠. 그러는 사이 사용자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서서히 대박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진짜 마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받고 있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계속 뭐 무슨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 전화 마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고 그때 막 판매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박의 조짐이 보이던 그 무렵 위기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짝퉁이 또 나왔네. 색깔만 다르고 또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나쁜 사람들 정말 이거 어쩌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랑 거래를 그만두시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랑 거래하는 업체인데 거래를 끊겠다고 단가가 아무래도 짝퉁 때문에 안 맞아서. 사장님 저희 제품이 아니네요. 싸서 이걸로 좀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제품은 굉장히 한번 사시면 다시 재구매를 하시거든요. 저도 좀 싼 걸 해야 먹고 살아야죠. 뭐. 사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살 수 없어요, 이걸 싼 걸로. 사장님 특허 장치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유사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매출이 급감하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만 시련이 오는 걸까?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빚을 얻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빚은 또 갚지도 못하고 이제 무너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깜깜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렇게 한 곳이 잘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모제품이 등장합니다. 그 모제품은 당연히 시장을 잠식하고요. 근데 한두 번 실패를 했어 봐야지 본인이 좌절하고 생각할 열흘이라도 있지. 이렇게 자주 때때로 실패를 하면요. 시리에 젖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또 일어납니다. 또 오뚜기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는데 더 강화를 시키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좌절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장 개척에 나섰죠. 하여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품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직접 영업을 뛰며 대형 마트에 입점시키고 짝퉁 제품과 맞서 싸워나갔죠. 짝퉁의 등장이 한편으로 보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었고 그만큼 그녀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중개사에 실망보다는 나왔거든요. 자신감을 갖기로 했죠. 원하는 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잘 눌러지는데요? 네. 살짝만 눌러도? 올해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대박 한번 쳐보자고요. 4개 났거든요. 그러니까. 용기의 크기를 달리한 추가 제품도 개발되면서 사업은 점점 탄력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일손도 바빠졌죠. 그렇게 주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는 제품으로 완성되고 시장에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수출길에도 나섰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었지만 언젠가는 시장에서 알아줄 것이란 믿음으로 부딪혔고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도 그녀의 제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왔고 주부 CEO 이정미 대표는 수출 전사로 변신하기 시작했죠. 이제야 그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을 넘겨낸 주부 10단의 내공. 이정미 대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을 세계 최초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 제품은 분명히 그 세계 각국 나라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좀 회사도 좀 잘 이렇게 좀 커지고 커진다는 것보다도 좀 안정감 있게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정미 대표는요, 늘 호기심 많은 소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기심에 늘 도전합니다. 도전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악바리처럼 경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작은 매출이지만 앞으로 점점 큰 매출로 이어갈 거고요. 그 큰 매출은 글로벌 강소기업이란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